학습의 사회이론 주요 요소 4가지 중 한 가지가 공동체이다. 일반적 행위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그 행위를 최대 공약수로 추출된 하나의 역량으로서 인정하는 사회적 실체가 공동체 학습이다. 학습 동아리는 일명 실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식 동호회, 취미 동호회는 협의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학습 동아리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동아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과 일련의 문제와 열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주제 영역에 대해 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식을 깊이 있게 만드는 활동이다. 세부적으로 다룬다면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공통 관심사나 조직 역량과 조직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관심 분야별로 학습이 주된 목적이다. 이와 같은 실행 공동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유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익숙한 광경은 벽화를 통해 익숙해져 있다. 과거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먹거리를 얻기 위해 모닥불 주변으로 모여서 전략적 방법론을 토의하는 그림이 바로 학습 동아리 전신인 실행 공동체의 모습이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생활 습관처럼 이루어졌던 학습 동아리가 갑자기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 대내외 환경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해졌다. 몇 번 얘기했지만 분명 오늘은 어제와 다른 모습이다.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까? 사뭇 궁금해질 뿐 아니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성세대의 결정지능에 MZ세대의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덧대어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외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수많은 구성원을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더욱 필요해졌다. 취미가 직업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다만 지식이 암묵지로 개인이 소장하고 관리하다가 도제 방식의 무형식 학습을 통해 전수되는 학습 방법은 이제 현실적으로 마뜩하지 않다. 잘못 전개되면 선의적으로 전수하려는 사람이나 학습에 열정을 가진 구성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다. 배우고자 하는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주변에 의해 고발되는 경우가 더 잦은 것이 현실이다. 기성세대는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륜으로 다져진 결정지능을 후배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싶다. 다만 라떼 문화와 명령형 또는 지시형의 엄품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원활한 의사소통의 걸림돌이다. 둘째, 다양함이다. 이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국한된 다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역의 제한이 없어지고 있다. 무형 자산이 수익 창출의 근원이 되는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대이다. 취미 수준에서 시작한 일이 부캐가 된다. 어떤 이는 부캐를 넘어 주업이 된다. 그러다 보니 한 조직에서 정년 퇴직하겠다는 야심은 언감생심이다. HR 담당자는 짧은 근무 경력과 수시 퇴직이 정말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신입사원 10명 중 4명 가까운 이들이 1년이 채 안 되어 퇴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동질성과 획일성이라는 틀 안에 자꾸 가두려 한다는 점이다. 두더지 게임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MZ세대는 가두려 하면 뛰쳐나간다. 방목이 답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 다만 일정한 규칙을 정하면 된다. 결과물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운용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요즘 일상은 다채롭다. 경험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다.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혼자서도 즐길 거리가 너무 많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HR을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울타리가 없는 다양성을 통해 비즈니스 전략과 지식 전략이 상호작용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개인과 조직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
학습 동아리가 구성원의 갈증을 해소하는 창구로 활용된다면 소속감이 높아질 뿐 아니라 조직 이탈 확률도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지식의 특성이다. 지식은 인간의 행동 안에 존재하며 반복을 통해 지혜로 승화된다. 외과의사의 수술 실력은 어떻게 입증될까? 아마 수술 횟수가 가장 타당성 있는 지표가 되리라 본다. 그 의사의 암묵지로 남아있는 수술에 관한 결정 지능이 후배 의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적 비용으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또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명시적이면서 암묵적이라는 지식의 특성이다. 지식 배움의 출발점은 암묵지이다. 아기가 첫 걸음을 내디디기까지 1000번 이상 넘어진다. 아기는 무엇을 보면서 첫 걸음에 성공할까? 바로 엄마의 칭찬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큰 응원에 힘입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직립보행의 기쁨을 만끽한다. 엄마의 칭찬과 응원은 눈높이 대화이자 코칭이다. 하나 더 보탠다면 학습 동아리와 같은 비공식적이자 무형식 학습의 결과이다. 지식은 개인적이자 사회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집단지성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개인이 서로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어진 집단적 능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협업지성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강한 개성에서 출발한 지식의 높낮이와 같은 다름이 치열한 논쟁과 의견 불일치를 걸쳐 최대 공약수로 전환하는 과정이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식이 집단이라는 관점으로 재조명되어 표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은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이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는 훨씬 더 빨라졌을 뿐 아니라 지식의 유효기간이 붙여졌다. 지식은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동적인 존재이다. 역동적 성격은 개인으로 하여금 버거움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각자 해석의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조직을 둘러싼 역동적인 환경의 변화에 일정한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학습 동아리를 통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과 꼭지점을 정할 수 있기에 학습 동아리 운용을 강조해본다. 그렇다고 학습 동아리가 만능 열쇠는 아니다. 다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충분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 동아리는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울타리 범위 내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드시 대면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요즘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채널 또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다. 성인은 관심이 있을 때 몰입한다.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훈련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수동적 행태를 보인다. 자율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동아리는 전 구성원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 조직이 주제를 선정할 필요도 없다. 모집 기간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구성원 상호 간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고 최소 조건 부합 여부만 확인하는 정도에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학습 동아리는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제안 수준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의 연구 조직으로서 일과 후 관심 있는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등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역량 함양과 조직의 발전이라는 쌍두마차를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학습 동아리 참가자들과 약속을 한다. 연말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를 조직과 공유한다는 것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취미 활동은 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통해 구성원에게 힐링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잠재적 동기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 또는 미래 먹거리는 연말 발표회를 통해 조직과 연계 가능성을 타진한다. 채택된 학습 동아리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구성원에게 보이지 않는 자극제가 된다. 주 52시간제 확산으로 기업 교육의 설 자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요즘 학습 동아리를 활용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해보면 어떨까 싶다.